안녕하세요. 문생관입니다. 경영학 이론으로 초대하기 5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영과 인적자원, 퍼스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목차는 인적자원 관리, 조직 구조, 조직 문화, 마무리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명제를 7가지 세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직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2번, 직원은 자기 스타일대로 일한다. 따라서 업무 완성에 대해서는 각자 양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번, 올바른 직원은 입사 전 성장 과정에서 이미 달랐다. 4번, 회사는 학교이다. 그렇다고 심성을 가르칠 수는 없다. 업무 기술에 대한 태도를 가르칠 뿐이다. 5번, 직원의 교육 훈련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6번, 직원은 고객처럼 소중한 자원이며 그들의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다. 7번, 랜선 직원,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과 유연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일을 해야 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적자원 관리란 직원을 선발하고 개발, 유지하며 업적 평가와 보상 등에 관련된 계획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개념대로 보면 우선은 인적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고 직무 분석과 설계,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선발과 교육 훈련, 업적 평가와 보상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실시한 후에 계획과 성과를 비교하고 또한 노사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관리의 전체적인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과 선발을 먼저 보면요. 채용 시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을 선발한다.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책상은 무건 수행과 타자 소리가 교차되는 곳이다. 선발 방식을 잘 개발해야 되겠죠. 교육훈련, 제4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고객 마인드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한다. 창의력과 재량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시킨다. 업적평가와 보상관리에서 보면 언제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업적을 장려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상호관계를 존중하면서 가치 창출 관점에서 단체 교섭을 실시한다. 이러한 것이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란 조직에서 일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말합니다. 조직화 과정은 분업화 부서와 권한 위임, 통제와 조정, 조직 구조 생성 이렇게 5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업화라는 것은 직무를 단순화시켜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화는 기능별 일반적인 부서, 그러니까는 생산, 영업, 인사, 재무 이런 그 부서를 만들거나 또는 사업별, 제품, 고객, 지역별로 사업부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권한위임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령 연쇄의 원칙, 수직적으로 의사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 일어나의 원칙, 모든 직원은 한 사람의 상급자와만 대상으로 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원칙, 권한과 책임은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통제와 조정의 원칙을 보면 먼저 통제 범위의 원칙, 상급자 한 사람은 적정한 수의 부하를 통제한다. 조정의 원칙, 경영자는 개인이나 부서의 작업 활동을 상호 연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편 직원들은 적절한 의사소통과 서로 간의 활동을 이해하고 작업 흐름 속에서 협동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 구조의 생성을 보면 이 부서 간 불필요한 장벽 제거,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이중적인 명령 보고 체계 탈피, 동기유발, 자율권 팀워크 중시, 성과에 대한 손쉬운 평가, 이러한 조직이 된다면
이 조직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면, 조직에서 보면 팀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팀워크는 이 네 단계, 말하자면 형성 단계, 갈등 단계, 확립 단계, 성과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성 단계에서 본다면은 이 서로가 탐색하고 약간의 좀 불확실한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견이 속출하는 그런 갈등 관계를 겪고 나서 서로의 그 규범과 화합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리더는 내가 관리하는 팀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3번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규범 등의 집합체로서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안 되면 되게 하자,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자 라는 식의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시적인 요소와 비가시적인 요소가 있어요.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이 빙산이 물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규범, 가치관, 기본 전제 이런 것들은 비가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요소들은 관행, 상징물, 언어, 사교 모임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회식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조직 문화의 가시적인 요소들이 되겠죠. 조직 문화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향성 차원과 공식 통제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향성이란 내부 지향적이냐 외부 지향적인가, 그 다음에 통제는 안정적인가 유연한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이 네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관료적 이 문화라는 것은 이 내부 지향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공식 또는 표준 절차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종 문화에서는 공식 절차 없이 유연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외부 지향적이라면 지향적인 문화에서는 목표를 중시하고 따라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중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문화에서는 역동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느슨한 통제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안정보다는 변화, 지시 통제보다는 재량권,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개체를 중시하기보다는 인간 관계를 더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조직 문화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는데요. 11가지 이렇게 그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 재미있는 거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업무는 수직적, 인간적인 관계는 수평적. 또는 이 네 번째에서 보면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 다음에 이 9번에서 보면 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항상 고객을 중시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